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단원 마무리 1번부터 8번까지를 함께 풀면서 개념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하위의 성층 구조를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구 시스템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로서 작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 지구자가 붙었으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나? 우리 뭐로 둘러싸여 있죠? 맞아요. 땅, 지권, 그리고 물, 수권, 그 다음 공기, 기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생물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외권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것들을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땅이에요. 땅을 이제 살펴보면 한 대략 6,400km까지를 이제 우리가 땅 밑이라고 보는데, 이 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밟고 있는 겉부분이 지각, 그 다음에 가장 큰 부피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안쪽에 핵.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죠. 자, 근데 수권은 살펴보면, 수권은 이제 여기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이제 수심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것들 배웠던 거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밑이 한 우리가 수심 10km까지를 우리가 수권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땅 밑, 여기 지표 우리 밟고 있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기권으로 잡고 있죠? 한 1000km까지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기권, 요거를 잡고 있죠. 그럼 1000km 이상을 이제 우리는 외권이라고 잡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대륙권, 뭐 성층권, 중간권, 외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생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권. 자, 그렇다면 그 요소와 하위의 성층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각 멘트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직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네요. 3번.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외핵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직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둘 다는 직권으로 바꿔주세요. 그다음 2번 볼게요. 대륙권, 성층권 이거 다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들이냐면 기권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이제 기권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권의 가장 윗부분, 아까 그래프 그렸는데 여기 다시 볼게요. 기권의 가장 윗부분 뭐라고 했냐면 1000km라고 했죠? 자, 이것이 외권이 시작되는 높이다. 맞죠? 기권에 끝나는 부분이 외권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기억 맞아요. 니은 기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지구 밖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 기권에 있는 것들은 기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기권으로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는 모두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친구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건 볼게요. 디귿. 자, 우리가 지금 지구계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장 큰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자, 이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도달을 하냐 보면은 여기가 지표, 여기 우리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대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0이 전부 다 이렇게 지표로 흡수되는 것들이 아니라 100 중에서 오자마자 30%는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얘는 반사율 30%는 이미 고정된 값이에요. 그럼 몇이 남을까요? 70이 남죠. 70이 전부 다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권에도 흡수가 되고 지표에도 흡수가 돼요. 근데 몇으로 흡수가 되냐면 100 중에 45%는 지표에 흡수되고 그 중에 나머지 25%가 이제 대기에 흡수되는 양상을 보여요. 이 양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아낸 값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지표면에 다 모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는 45 정도만 흡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기억, 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래서 2번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구 시스템이 뭔지 지구계 공부, 개념 공부 확실히 하고 플러스로 에너지원 우리 배웠어요. 학습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좀 복습을 제대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수권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교과서를 좀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와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쉽다라고 했는데, 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체온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 때문에. 근데 물의 어떤 특성 때문이냐면 기와열이 아니라 비열 때문에 우리가 체온 유지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열의 뜻이 뭐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1g, 즉 이만큼의 질량을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요. 즉 물 자체는 이 에너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한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제대로 바꾸려면 기와열이 아니라 비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볼게요. 물이 다른 물질을 잘 녹이므로 용해성이 좋기 때문에 물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래서 최대 독성 물질을 배출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 다른 액체에 비하여 비열이 크므로 호수의 얼음이 수면에서부터 언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열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어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제 호수는 표면부터 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각 구성 요소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과정을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구성 요소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에너지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다음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조력 에너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원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일과 조력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이 내용들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 것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구 내부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냐면 화산이라던가 지구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부글부글하는 화산이라던가 지진, 그 다음에 대륙 이동, 이런 일들이 우리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이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을 하는데 이 조력 에너지로서는 우리가 파도, 그쵸? 그래서 해일 같은 거, 해일이라던가 파도가 친다거나 이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조력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쓴 이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로서 각 구성 요소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지문 1번. 자, 생물권은 주로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 아닌 광합성.
햇빛 받아서 이제 생물권들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네요. 자, 나머지 보기들도 같이 볼게요. 기권의 각 층상 구조들이라고 하면 대류권, 성층권, 뭐 중간권 이런 것들 말하겠죠.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동일하진 않겠죠. 그쵸? 이건 틀린 질문이 되고 3번 수권의 바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주로 반사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고 반사율은 아까 말을 했어요. 30%라고. 4번 지구는 구형이므로 직권의 경우 저위도보다 고위도에서 더 많은 얘들 요거 4번을 별표치고 어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될까요? 맞아요. 저위도죠. 이거는 선생님이 영상에서도 찍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에요. 구형이기 때문에 적도를 이렇게 딱 나누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살펴보면 자 여기서 오는 태양빛이 머리가 올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와요. 올 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받고 있는 그 고도각을 살펴보면 얘는 90도, 얘는 90도보다 어때요? 좀 작아지고 얘는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태양에 대한 고도값이 작아져요. 이 말 자체는 에너지 양 자체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저위도가 더 큰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5번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같아진다가 아니라 계속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 뭐 기권이라던가 수권에 있는 공기랑 물들이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모습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얘는 버섯바위예요. 버섯바위인데 바위가 바람들이 막 불면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깎였다라는 바위인데 자, 어쨌든 바위, 돌이 일부죠. 그래서 얘는 직권이 되고 그 다음에 침식을 받았어요. 어떤 침식을 받냐면 바람의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수권이 아니라 기권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자, 니은은 태풍이에요. 자, 태풍은 태풍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바다 위에서 열대 해상에서 생기는 그 기상현상인데 자 바다에서 생긴 것들이 고위도로 올라가요. 자 이러면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는 점 기억해 둘게요.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얘는 지금 태양이 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산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 생물권, 태양, 외권 그래서 디귿도 맞고 리을 보면은 바다 위에 이런 암석이 있어요. 직권과 수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 5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지구 내부 에너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구계에 대한 에너지원 3개 말했어요. 태양 복사, 지구 내부, 조력 에너지. 자, 그 중에 뭘 묻고 있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한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구 안에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이거는 지구 탄생 초반에 가지고 있던 열부터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초반의 열은 어디서 오냐면 미행성체들의 충돌로부터 내부에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자 직권, 암석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자 땅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되게 불안정한 원소를 우리는 방사성 원소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은 붕괴를 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구에 열을 간직해요. 그것들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돼서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들로 이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되고 이 에너지로서 생기는 일들을 보면은 자 기억 보세요. 광합성 이건 어떤 에너지일까요?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기억은 틀렸고, 다음 니은 디귿 아까 얘기했죠. 화산, 지진, 다음 대륙 이동, 판의 이동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두 문제 볼게요. 자, 7, 8번은 이제 판구조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7번부터 꼼꼼히 볼게요. 자, 7번에 판의 경계지형을 나타낸 건데, 가는 해령이 보이네요. 즉, 바닷속에서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들은 발상 경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를 보면은 해구가 보이죠. 바다도 보이고 대륙도 보이네요. 즉 얘는 뭐와 뭐의 충돌이냐면 바다, 해안과 대륙의 충돌이에요. 만나는 거죠. 즉 여기에 수렴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수렴 경계도 우리가 두 종류를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배웠나요? 대륙과 밀도가 큰 해양이 부딪힐 때와 아니면 밀도가 큰 해양과 해양이 부딪힐 때, 얘네들은 어쨌든 밀도가 큰 애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파고들어요. 파고드는 걸 우리가 서입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서입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제 대륙과 대륙이 충돌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충돌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는 섭입을 하지 못하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솟구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나는 수렴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달을 보면은 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즉 대륙과 대륙이 충돌한 케이스가 되죠. 대륙과 대륙. 그래서 얘는 수렴 경계인데 수렴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변환 단층은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단층이 하나 생기는 경계를 우리가 보존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보존 경계, 수렴 경계, 발상 경계 케이스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걸 짝지어 보겠습니다. 자, 보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상 경계 충돌형 그 다음에 섭입형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3번이 되겠죠. 다음 8번. 자, 전 세계의 화산과 지진 분포. 자, 여러분들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근데 분포들을 봤더니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이런 식으로 경계들, 판의 경계들의 이런 분포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의 경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구나 라는 거 일단 하나 짚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은 화산활동과 지진은 판의 내부는 안정하죠. 자, 안정한 지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상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1번은 틀렸고 2번 화산활동과 지진은 판의 경계 맞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변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자, 여러분 태양에너지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 영향을 받죠. 3번 틀렸고 4번 화산활동과 지진은 직권과 수권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은 다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직권과 수권의 경계에서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직권과 직권 뭐 이런 경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서만 발생한다라는 보기는 틀린 거예요. 5번 화산활동과 지진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주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강부 아니고 상승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가장 적합한 것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 공부를 다 하고 단원 마무리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